안녕하세요. 간병인 119입니다. 요새 좋은 간병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건, 사고들이 많다 보니 제대로 된 간병인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오늘은 간병인에 관련된 사건을 살펴볼까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저귀를 찬 채 누워있는 한 남성. 기저귀를 풀어보니 남성의 성기가 흰 물체에 둘러싸인 채 비닐봉지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19일 군산의 한 요양원에서 3개월 만에 퇴소한 50대 치매 환자의 모습입니다. 평소라면 소변을 누웠을 시간인데도 기저귀가 축축해지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아내 김 씨. 기저귀를 갈아주려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애기 아빠 피부가 좀 안 좋아서 진물을까봐 그렇게 했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자체가 변명이잖아요. 피부가 짓물르면 더 환기를 자주 시키고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체 장애가 있는 데다 치매를 앓아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입소 한 달 만에 남성의 종아리와 겨드랑이가 짓물러 있었다며 그동안 방치된 것 아니냐는 주장. 더욱이 피부 손상을 이유로 비닐봉지를 이용해 성기를 묶어놓은 것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충분한 학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사람 대접 그것만 부탁드린다고 했어요. 제가 바란 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몸 케어도 그렇고 기저귀 부분도 그렇고. 취재진은 요양원 관계자들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기저귀 관리 방법이 이렇게 성기에 비닐을 씌우는 건가요, 그러면? 그건 제가 대답할 사안이 아니에요. 현행법상 요양원 내 노인 학대 처벌법 적용 기준은 만 65세. 50대인 피해 남성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영상을 보면 요양보호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병인이 아닌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증이 그 직업의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관심과 케어가 필요한 분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자격증만이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증을 받고 난 이후에도 주기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일부 환자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까지 일삼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면회 제한 때문에 환자를 만날 수 없었던 가족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학대를 보다 못한 같은 병실의 환자가 상황을 녹음해서 피해자 가족에게 제보를 했고 직접 확인해 보니까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병상 270개 규모의 요양병원입니다. 78살 아버지를 이 병원에 입원시킨 김모 씨는 최근 같은 병실 환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심하래. 아버지가 매 먹고 매일 욕이나 먹고 살아주는 얘기했대요. 의사소통도 되지 않는 아버지가 간병인에게 폭력을 당해왔다는 겁니다. 이 환자는 간병인의 음성까지 녹음해 보내줬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죽지 않느냐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용변을 뒤처리하면서도 폭언이 계속되고 가만히 있어갖고 몇 분이야 계속. 심지어 아버지를 때리는 소리까지 담겼습니다. 가족들은 즉시 병원으로 가서 제보자를 만난 뒤 아버지를 퇴원시켰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맞았는지 어딜 때렸어요? 아유 꼭 찌던데. 얼굴도 때려요? 얼굴한테 풍하니까. 실제로 아버지의 팔과 다리 곳곳에 멍이 들어 있었고 엉덩이를 비롯해 기저귀가 닿은 곳은 욕창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수염은 오랫동안 깎지 않아 덥수룩했고 몸에서는 심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면회 제한 때문에 석 달간 2번 가림막을 사이에 두고 만났던 가족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문제의 간병인은 같은 병실 환자 5명을 함께 돌보던 공동 간병인. 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간병인은 단순히 밀쳤을 뿐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 매일 자기를 뭐하느냐 환자한테 잘 해주려고 했었는데 오해한 것 같다.
없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서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결국 학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욕설과 폭력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의 상처도 너무나도 크고 가족들 또한 너무나도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의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간병인들은 기본 자격증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힘든 일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를 케어해주는 사람으로서 문제들이 생기기 전에 이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곳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년만 해도 간병인이 환자에게 식사를 먹이다가 질식사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환자가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식사 또한 먹을 수 있는 텀을 두고 식사를 주어야 했었는데요. 급하게 밥을 먹이다가 질식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가 더 심각했는데요. 간병인에 대한 책임 부분을 모두 회피를 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우리는 외부 업체에서 인력을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과 간병인을 연결해준 업체는 우리는 병원에 연결만 해줬을 뿐 책임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환자의 상태를 잘 살펴야 할 간병인의 교육이 부족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 간병인은 환자가 몸을 떠는 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속도로 음식물을 먹이지 않았다는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 영상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간병인들의 수요가 적고 채용을 할 때 확인하는 것은 범죄 이력 또는 경력에 대한 부분만 체크를 하고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이 주기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제대로 된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간병인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대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대안에 대한 부분은 말뿐이고 진행이 안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간병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